아이고, 지금 당장 보내야 한다고요?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돈을 어디다 두면 되나요?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예전보다 훨씬 교묘해져서 어르신들만 골라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내는 신종 방법이 생기면서 순식간에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일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 바로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말에 놀라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 모르시면 큰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과 꼭 필요한 예방법을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에서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조심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정작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평소에 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던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보이스피싱은 예전처럼 허술하게 속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마치 준비된 연극처럼 정말 있을 법한 말과 상황을 만들어서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심리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 이야기가 나오면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서게 되죠. 그 마음을 범죄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쳤다, 손주가 사고를 냈다,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한다 같은 말을 숨 돌릴 틈도 없이 쏟아냅니다. 전화를 받는 어르신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일단 도와야겠다는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 년간 모아온 돈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험한 점은 최근 보이스피싱이 기술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말로 속이는 수준을 넘어서 문자 메시지, 앱 설치, 인터넷 링크 등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조종하거나 계좌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 늘었습니다. 특히 스미싱이라고 불리는 문자 링크 사기는 택배 알림, 환급 안내, 카드 사용 내역처럼 누구라도 확인할 만한 내용으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 속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경우 문자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뭔가 안내가 왔나 보다 하고 누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죠. 더 무서운 점은 최근에는 AI 기술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목소리를 거의 똑같이 흉내내서 엄마, 나야라고 부르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짜여진 각본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의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얼굴을 합성한 영상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 잠시만 방심해도 속기 쉽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돈을 빼앗기려는 행동이라기보다 당황하게 만들어 판단을 못하게 하는 심리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보이스피싱을 어려운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상적인 위험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만 알고 계셔도 대부분의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일단 끊기, 문자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기, 돈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가족에게 확인하기. 이 세 가지만 생활 속에서 지켜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더 이상 어르신들을 쉽게 속이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속이는지, 어떤 말투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전문 용어를 몰라도 되고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들으시기만 해도 앞으로 보이스피싱을 피할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르신들을 노리는 수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자들은 처음부터 거칠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매우 공손하고 차분한 말투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상담원인가 보다 하고 의심 없이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입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뒤에는 거의 비슷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어르신 명의로 이상 거래가 발견됐다.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다. 안전계좌로 옮겨야 보호가 된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돈을 빨리 옮기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들은 전문가처럼 느껴지는 말들을 섞어 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 불안해지고 지시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방식은 가족을 사칭하는 전화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를 흉내내는 수법이 많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급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순간적으로 걱정이 앞서 번호가 낯설어도 의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변조해 비슷하게 만들거나 말을 빨리 해서 엄마나 아빠가 제대로 확인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가 오면 많은 어르신들이 어쩐지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자녀가 다급한 상황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때 이미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문자를 통한 스미싱 방식도 여전히 많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환급금이 남아 있습니다.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이런 안내 문자를 보면 누구라도 한 번쯤 눌러보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악성 앱을 설치하는 링크가 숨어 있습니다. 한 번만 누르면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정보부터 은행 앱까지 모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삭제나 차단 같은 기능이 익숙하지 않아 한번 열어보면 그대로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했습니다. 자녀 얼굴을 영상 통화 화면에 띄우거나 목소리를 거의 똑같이 흉내내서 긴박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있다. 급하게 합의금을 보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며 지금 당장 송금하도록 압박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형제나 배우자도 속을 만큼 정교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혼자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에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항상 지금 바로 몇 분 안에 늦으면 큰일 난다. 이런 표현을 반복합니다. 사람을 정신적으로 흔들어야 판단력을 잃고 돈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은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즉시 끊고 가족에게 확인하고 은행이나 관공서 공식 번호로 다시 걸어보는 것입니다. 2단계를 넣기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그 순간 바로 들통이 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보이스피싱은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기관이라면 어르신이 가족에게 확인하는 것을 절대 막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와 수법은 대표적인 유형일 뿐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놀라게 하고 급하게 만들고 확인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스스로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절대 특별한 사람이 당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평소에 조심하던 분들도 순간의 놀람과 걱정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되는 순간 멈추는 습관입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자녀나 가족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한 번의 확인이 수천만 원 피해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은행이나 관공서는 절대 전화를 통해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몰라도 됩니다. 핵심은 급하지 않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갖고 확인하기. 이것만 지키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준비하고 알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꼭 필요한 정보와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